자, 여러분 우리 15강 자, 재산세 과세 대상부터 봅니다. 03 과세 물건이죠. 자, 재산세는 어떤 것을 보유할 때 재산세가 부과되느냐 한번 봅니다. 자, 먼저 재산세 대상은 1번에 재산세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및 항공기를 재산세 대상으로 합니다. 그래서 재산세 대상 5가지요. 토지, 건축물, 주택, 선박, 항공기 5가지는 반드시 여러분이 상식처럼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먼저 토지를 보면 공간정보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는데 실질과세원칙상 당연합니다. 여러분 취득세도 그랬지만 재산세도 등록되지 않은 토지도 당연히 대상이 된다는 거예요. 박스 안에 보니까 모든 토지란 자 되는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에서 작성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 대장상의 토지뿐만 아니라 토지 대장의 지목 등이 등재되어 있지 않은 자 미등록된 토지도 포함한다. 그래서 사실상의 토지도 말하고 자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미등록된 토지도 어떻게 한다 포함한다 매출이요. 자 그다음에 건축물 그러면 재산세이 되는 건축물은 취득세 대상인 건축물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뿐만 아니라 일정한 시설물도 포함된다는 거 여러분들 주의합니다. 그래서 골프 연습장 같은 시설물도 취득세 대상이 되지만 재산세 대상도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이 주의하시고요. 그다음에 건축물의 거기 범위는 여러분들이 쭉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그 건축물 자 범위를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동그라미 기역번, 니은번, 디귿번 여러분들 이런 것들 한번 그냥 읽어보시고요. 주택을 봅니다, 여러분. 항상 여러분 자 주택을 말하면 항상 여러분 중요한 겁니다. 자 그래서 주택에 대한 내용이 나오면 항상 여러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부동산 세법에서는 취득세부터 시작해서 양도세까지 공부할 때 주택에 대한 게 나오면 중요하다 항상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자 보시니까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을 말하고요. 이 경우 토지와 건축물 범위에 주택은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그랬습니다. 왜냐? 자,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서 과세하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주택은 주택분 재산세 대상에서 독자적으로 과세하니까 토지 건축물 범위에서 제외합니다. 그다음에 그 주택이 어떤 건지 읽어보시고요, 여러분들이. 자, 그다음에 자, 동그라미 2번을 보시면 주거와 주거 외에 용도를 겸용하는 건물 및 주택 부속 토지 범위 산정. 여러분 겸용주택이라고 하죠.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에 있어서 자, 우리 이거 만약에 보세요. 어떤 상가와 주택을 그 겸용해서 사용하는 어떤 겸용주택이 있어요. 이걸 주택으로 보면 주택분산세로서 과세하고 이걸 상가로 보면 상가로서 과세하고요. 자, 그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겸용주택의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겸용주택의 의미가 있는데 거기 보니까 동그라미 기역반에 일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외의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 저기 1동 건물에 여러분이 사각형을 딱 해놓고요. 1동 건물이 주거와 주거의 용도에 겸용되는 경우 쭉 밑줄입니다. 주거용에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본다 밑줄자. 그래서 1동의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자 예를 들어 시험에서 주거 면적이 주거 이용보다 큰 경우에는 전불주택으로 본다 이렇게 바꿔요. 아니고 주거용에 사용되는 부분만을 주택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이런 거죠. 자 겸용주택이 있는데 1동 건물 한 개 동이 겸용주택일 때요. 요건 이런 얘기입니다. 만약에 1층이 있고 2층 3층이 있는데 1층은 상가고 2층 3층은 주거 면적이에요. 자 그랬을 때 주거와 주거 이용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이 있을 때 요거 주택으로 볼지 상가로 볼지 자 문제가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가 주택에 대한 사실은 과세 입장을 잠깐 먼저 한번 설명을 좀 이쪽에 드려볼게요. 우리가 재산세에서 주택에 대한 과세 입장은요. 주택 그러면 자 세대원들이 독립된 주거 생활 영위할 수 있도록 구조로 건축된 주거용 건축물과 부속 토지를 말해요. 그래서 주택은 항상 요 과세할 때 이 건물과 토지 가격을 통합해서 자 건물과 토지 가격을 통합해서 가격을 평가하고요. 자 우리가 공시 가격을 평가할 때도 통합해서 평가하고 또 과세할 때도 자 항상 주택은 이렇게 주택을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해서 자 통합해서 과세합니다. 주택분 재산세로서 통합해서 과세해요. 그러니까 항상 여러분 이렇게 주택 그러면 자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가격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합니다. 근데 상가에 대한 과세 입장을 잠깐 한번 볼게요. 상가는 여러분요. 상가에 건물과 토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재산세에서 어떻게 과세하냐면 상가는 건물은 건물 가격을 따로 평가해요. 건물은 건물 가격을 따로 평가하고 토지는 토지 가격을 따로 평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건물과 토지를 가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요. 공시 가격을 개별적으로 평가하고 그 다음에 또 과세할 때도 개별 과세합니다. 개별 과세. 그래서 건물은 건물분, 건축물분 재산세로 토지는 토지분 재산세로 따로따로 과세합니다. 자 차이점이에요. 주택은 항상 여러분 과세할 때 재산세에서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하나로 가격 평가하고
주택과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걸 항상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보세요. 만약에 이 겸용주택을 주택으로 보느냐 상가로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주택으로 보면 건물과 토지 가격을 하나로 평가해서 하나로 과세하고, 자, 주택 분산세로. 근데 상가다 그러면 건물과 토지 가격을 따로따로 평가해서 따로따로 과세하잖아요. 그걸 또 어떻게 과세하냐면 일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자, 금방 보니까 주거 면적이 예를 들어서 60%고 주거 이해 면적이 40%라고 해도, 자, 어떻게 한다고 그랬습니까? 주거분만 주택으로 봐요. 그러니까 60%는 주택분 재산세로 과세하고, 그다음에 40%는 건축물분 재산세로 따로 이렇게 과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일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어떻게 한다? 따로따로요. 그래서 자, 요 주택의 부속토지 부분은 또 어떻게 하냐면 건물 면적에 따라 안분해요. 주택 부속토지는. 그래서 이 일동 건물의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에 따라 안분해서 60%는 자, 주택 부속토지로 과세하고요. 주택의 부속토지로 과세하고, 나머지 40%는 상가 토지로 과세하고요. 이렇게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자, 주택 면적이 주택 이해 면적보다 클 때는 전부 주택으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주거 부분만 주택으로 봅니다. 아셨죠, 여러분? 요 얘기고요. 자, 그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거기 봅니다. 1구의 건물, 또 1구의 건물에 여러분 사각형 해놓고요. 1구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사용되는 경우에, 자, 여기 또 밑줄이죠. 주거용 사용 면적이 전체 50% 이상인 경우에 주택으로 봅니다. 자, 그래서 밑줄 쫙 꺼놓고요. 어떤 얘기냐면 1구의 건물요. 독립하여 구역이 된 1구의 건물, 이 겸용주택일 때 얘기입니다. 우리가 1동 건물 한 개동이 이렇게 건물 한 개동 전체가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에 겸용되는 겸용주택일 때가 있고, 1구 독립하여 구역이 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가 있는데, 1구 건물이 뭐예요? 물어본 분들이 계시는데 이런 거예요. 1구 건물은 방 하나가 될 수도 있고요. 건물 한 개층 전체가 독립하여 구입되어 있으면 한 개층 전체가 1구 건물이 될 수도 있고요. 한 개층이 예를 들어서 뭐 101호와 102호로 이렇게 독립하여 각각 출입문 별도로 되어 있고 구역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101호와 102호가 각각 독립하여 구역이 된 1구 건물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02호가요. 102호 사용하는 애가 독립하여 구기된 1구 건물 102호가 절반 면적은 딱 절반 면적은 예를 들어서 절반 50%는 주거 면적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딱 50%는 상가 면적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면 자, 이렇게 1구 건물이 지금 주거와 주거 이외 용도로 겸용되고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이 1구 건물은 주택이냐 상가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 이상이면 전부 주택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가 되니까 요 102호는 전부 다 주택으로 본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독립하여 구입된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는, 자, 시험에서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이러면 틀려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봐서 50%는 주택, 나머지 50%는 상가, 이거 아닙니다. 주거용 사용 면적이 50% 이상, 딱 50%만 돼도 어떻게 한다? 전부 주택으로 봅니다. 일동 건물은 주거 면적이 크든 작든, 자, 이거 어떻게 한다? 주거분만 주택으로 보고요. 서로 이걸 뒤바꿔서 냅니다. 여러분들 주의합니다. 자, 그래서 일동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와 1구 건물이 겸용주택일 때를 구별하십니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주택 부속토지요. 주택 부속토지 경계가 명백하지 않다. 그럼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를 주택 부속토지로 봅니다. 그래서 10배까지는 주택분 재산세로서 주택과 하나로 과세하고 10배를 넘는 부분은 일반 토지분 재산세로 과세한다는 얘기입니다. 바닥 면적이 10배까지는 주택으로서 주택 부속토지로서 주택과 함께 과세하고요. 자, 우리 지방세에서는 하여튼 건축물의 부속토지 경계 불분명한 바닥 면적 몇 배요? 10배까지 부속토지를 합니다. 그 다음에 그 주택의 구분 건축법 시행령 별표 규정. 자, 여기 밑줄입니다. 다가구 주택은 밑줄입니다.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여러분, 다가구 주택은 주택법 공법에서 여러분 배웠는데 주택법상 단독주택이에요. 그런데 우리 재산세에서는 다가구 주택은 공동주택과의 형평을 위해서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봐가지고, 물론 주인 한 사람한테 재산세 거기서 날라오겠지만 뭘 판단하고 계산할 때 매 한 가구마다를 독립한 1구의 주택으로 봐서, 자, 이렇게, 자, 1구의 주택으로 봐서 여러 가지 것들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이 경우 부속토지는 건물 면적 비율에 따라 각각 나눈 면적을 1구의 부속토지로 보고요. 자, 그래서 자, 시험에서 다가구택은 매 한 가구마다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각각 1구의 주택으로 봅니다. 공동주택과의 과세형평을 위해서 그렇습니다. 공법상 단독주택이지만. 그 다음에 항공기, 선박은 그냥 하늘을 날아다니는 거고 사람이 탑승해서, 자, 무리를 떠다니는 거면 다 대상이 된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되겠습니다. 주택에 대한 것을 주의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여러분들 보시면
그 그림도 거기 나오죠. 건축물과 주택의 재산세 과세 방법 나옵니다. 자, 설명드렸습니다.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를 하나로 가격 평가하고 하나로 과세하고, 상가는 건물과 토지를 따로따로 가격 평가하고 따로따로 과세한다. 이걸 잊지 마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토지의 구분입니다. 여러분, 재산세에서 이제 이 토지요. 자, 토지는 모든 토지입니다. 지적법상 등록되지 않은 토지까지 포함하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할 때요. 자, 여러분, 어떻게 과세할 것이냐, 그런 얘기입니다. 자, 아까 얘기했듯이 뭐 농지 1000평이 있고 나대지 1000평이 있습니다. 공장용지 1000평이 있습니다. 면적이 똑같다고 세금을 똑같이 부과한다? 자, 그러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자, 어떻게 공장용지하고 뭐 나대지하고 자, 이런 것들을 세금을 똑같이 부과할 수 있어요. 뭐 상가 토지하고. 그래서 자,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요.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얘네들 토지 이용을 나눠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이용을 나누어 가지고 토지분 재산세를 각각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걸 잘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설명을 잘 듣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이게 어렵지 않은데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이 토지 이용 구분 또 이게 헷갈려 버려요. 그래서 여러분들 설명을 잘 듣는 것이 하여튼 관건입니다. 여러분 잘 봅니다. 우리 재산세 예상이 되는 토지는요. 자, 그 토지는 워낙 공급이 제한되다 보니까 그 바탕에는 토지 공개념적인 요소가 그 바탕에 깔려 있어요. 그래서 자, 토지 그러면 토지에 대해서는 우리 공법에서 여러분들 배우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토지를 이용할 때는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들.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이용해라. 자, 자기 땅이라고 지멋대로 이용하면 안 된다. 또 토지는 또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효율적으로 효율성 있게 이용해라. 자, 그 다음에 또 토지는 잘 이용한 다음에 자손만대 물려줘야 되겠죠.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에 유의하면서 이용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뭐 우리 세법에서 이런 걸 물어보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이걸 바탕으로 해서 재산세 행위 되는 토지요. 자, 토지는 모든 토지죠. 이 모든 토지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 똑같이 세금을 부과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토지 유형을 나눠서 과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재산세들은 토지 모든 토지인데 자,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어떻게 나누냐면요. 자,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생산과 관련한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이 있고요. 생산 관련 토지 이용 모습이 있고 또 토지를 보면 생산된 것을 우리 소비자에게 유통시켜주는 유통 상업적 목적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또 그 다음에 여러분 보세요. 나대지, 지상의 건축물이 없는 땅 나대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 또 잡종지 같은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잡종지가 어떤 거냐? 이거는 뭐 공시법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사치성 재산, 지방세에서 사치성 재산에 해당되는 사치성 재산의 또 토지 이용 모습도 있습니다. 사치성산의 토지 이용 모습도 있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재산세 예상이 되는 모든 토지를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 이렇게 나눠요. 자, 그래서 이 토지 이용 모습에 따라서 토지용이 달라지는데 한번 보세요. 생산 관련 토지의 대표적인 토지 이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농지, 그 다음에 목장용지, 그 다음에 또 예외적인 임야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임야에다가 이렇게 꽃 표시를 했는데 왜 그러냐면 여러분이 흔히 시골에 임야를 갖고 있다 그러면 그 임야는 여러분 그 시골에 갖고 계신 그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해요. 여러분이 흔히 개인이나 법인이 수여하는 임야는 나대지 잡종지처럼 취급하는데 법에서 정해진 이따가 이제 교재를 통해서 보겠지만 법에서 정해진 일정한 임야들은 이것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요. 자,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미리 말씀드리면 0.07%의 낮은 세율을 적용합니다. 그 다음에 또 공장용지 같은 것도 토지용 모습이 자, 공개동과 부합하고 그죠? 사회적인 기여도와 효용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정해요. 공장도 0.2% 세율을 정합니다. 그렇지만 자, 공장은 자연환경을 좀 해치면서 이용하니까 농지 목장보다는 세율이 조금 높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하잖아요. 그래서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세율을 적용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저율 분리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분리한다는 것은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유통 상업적 목적 토지의 대표적인 토지용 모습은 어떤 게 있냐면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있죠? 자, 이런 것들 상가 토지 같은 이런 것들은 자, 얘네들은 별도로요. 토지용 구분할 때 얘네들은 별도로 얘네들끼리 모아요. 상가 토지 같은 것끼리 별도로 모아서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상가 토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얘네들끼리 합산해서 그 가격을 합산해서 과세는 별도 합산 과세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자, 그다음에 합산한다는 것은 하여튼 동일한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 우리 토지는 예외적으로 인세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재산세는 원칙 물세인데 예외적으로 토지 경우 인세적 성격이 있죠. 그래서 합산해서 과세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얘네들끼리. 그 다음에 또 나대지 잡종지 같은 얘네들 짬뽕들은 종합적으로 모아서요. 종합적으로 모아서 또 얘네들끼리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합산해서 과세하는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역시 합산하죠. 그래서 토지의 경우 예외적으로 인세적 성격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종합은 종합끼리, 별도는 별도끼리 당의 시군구 관할 구역 내 토지를 소유자로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공시법에서 보면, 우리 공시법에서 여러분 지적법 배울 때, 자, 1번부터 여러분 28번까지 토지 지목이 있습니다. 28개 지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1번부터 27번까지 지목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고 해요? 예? 28번 잡종지잖아요. 그래서 토지 지목을 잘 모르겠다면 잡종지 찍으라고 공시법에 배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자, 분리과세 대상이나 여기 봅니다. 이 분리과세 대상이나 별도 합산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되냐면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나대지 잡종지와 함께요. 자, 그 다음에 사치성산 토지잖아요. 얘네들은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높은 고율의 세율을 정해서 다른 토지와 합산하지 않고 분리해서 과세하는 고율 분리과세 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자, 고율뿐만 아니라 뭐로요? 저율로도 이렇게 분리과세하기 위해서 분리과세합니다.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대상 토지로 나눠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요. 재산세에 되는 토지는 모든 토지인데 이 모든 토지를 토지용 모습에 따라서 크게 분리과세 대상, 별도 합산, 종합 합산 대상 토지로 나누고 또 분리대상은 모함으로 저율 분리와 고율 분리로 나눠서 이렇게 과세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토지 이용 모습이 어디에 해당되는지를 반드시 이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어느 형의 토지가 된다? 예? 농지, 목장, 예외적이면 자, 공장 용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저율분리상 토지로. 그다음에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뭐로? 별도 합산상 토지로 구분하고 나대지, 잡종지라든가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되고 종합 합산상 토지가 되고 그다음에 사치성산 토지로서 자, 사치성산 토지 그러면 어떤 게 있냐면 사치성산 토지로서 자, 얘네들 고급 오락장이나 고급 오락장용 토지나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애들은 골프장용 토지 같은 이런 애들은 어느 형의 토지로 고율분리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토지용 모습이 토지공개념에 부합하지 않으니까. 근데 자, 뭐 이게 전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뭐 공부 끝이지. 근데 문제는 예외가 있단 말이지. 원칙은 뭐 농지다 그러면 자, 저율분리상 토지입니다. 농지는. 근데 농지라고 해서 농사 짓는다고 해서 다 저율분리상 토지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외가 있단 말이지. 그 예외를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먼저 사전에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자,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농지가 있어요. 어떤 농지가 있는데 자, 한번 보세요. 어떤 농지가 있는데요. 예,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서울 강남구 역삼동 상업지역에 한 1000평의 땅이 있다고 쳐요. 근데 이 1000평의 땅에서 뭐 한 몇천 평이 있다고 쳐요. 몇천 평이 있는데 이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 뭐 그래서 뭐 절반은 뭐 토마토도 심고 나머지 절반은 배추도 심고 농사를 잘 짓습니다. 예, 그래서 아침마다 빌딩 습 사이에서 삽 들고 왔다 갔다 합니다, 여러분들. 예? 자, 그리고 거름 같은 거 이렇게 막 뿌려서 예, 뭐 이렇게 하고 거름을 주고 자, 이렇게 하면 여러분 자, 이런 데서 이렇게 땅값 비싼 데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그럼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자, 보세요. 자, 시지역에 자, 봅니다.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또는 상업지역에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또는 공업지역 같은 이런 데요. 이런 데 만약에 자, 농지가 있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이런 데 농지가 있으면 자, 어느 토지가 만약에 상업지역으로 여러분 공업지역으로 또 이렇게 주거지역으로 지정이 됐다 그러면 이 토지는 주거지역으로 공업지역으로 상업적 용도로 이용할 때 토지 효율성이 극대화된다는 건데 이런 데서 농사를 짓고 있으면 토지의 효율적인 토지 효율적인 이용이 아니라고 봅니다. 효율적인 토지 이용이 아니라고 봐요. 자, 그러니까 효율성이 없는 토지는 효율적으로 이용하라고 그러는데 자, 그러니까 이런 데 있는 토지는 농지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농지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이런 토지는 어느 형의 토지로 과세하는
하느냐? 자, 이런 토지는 자, 아까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고 했습니까?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자, 과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또 그래서 농지는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보냐면요. 위치를 봐요.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배우겠지만 저는 시골 지역, 군읍 면적 같은 시골 지역에 있어야지 농지가 자, 그래야지 아니면 뭐 도시 지역 같으면 주거 지역, 녹지 지역이나 개발 제한 구역 뭐 이런 데 있어야지. 농지가 이렇게 시 지역에 주거 지역이나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내에 있다. 그러면 농지는 위치를 봐서 있어야 할 곳에 있으면 조율 분리. 있어야 할 곳에 있지만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농지는 위치를 보고 판단합니다. 토지용을. 그다음에 여기 보겠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자, 목장 용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목장이요. 자, 여러분 목장은 토지용 문제 풀 때 한번 보세요. 예를 들어서 드넓은 100만 평 푸른 초지가 있습니다. 저는 100만 평 이런 푸른 초지, 자, 푸른 초원 같은 걸 보잖아요. 저는 그럼 무슨 생각이 드냐면 푸른 초원을 보면 이 푸른 들판을 막 뛰어다니고 싶어요. 푸른 들판을. 아니, 사람마다 다 생각이 틀려요.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막 웃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사람은 자, 푸른 초원에서 뭐 바베큐 그릴을 얹어놓고 고기를 구워 먹고 싶다 이런 생각도 하고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피크닉을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푸른 들판을 막 뛰어다니고 싶어요. 그래서 뛰어다니다가 돌부리에 걸리지도 않았는데 괜히 풀밭을 몇 바퀴 떼구르르 구르고서 그러고서 팔베개 하고 있죠. 뭉게구름 지나가는 거 쳐다보면서 풀피리 불면서 낮잠 한숨 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낮잠 한숨 자려고 그랬더니 뭐가 휙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눈을 딱 떠봤더니 타조 한 마리가 있죠. 타조 한 마리가 양치기에 쫓겨가지고 연락에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어요. 아, 여기는 타조 목장인가 보구나. 그래서 나지막한 언덕에 올라가서 푸른 초원을 뛰노는 타조 떼 무리를 구경하려고 올라가 봤어요. 그런데 100만 평 푸른 초지 아무것도 없어요. 이 타조 한 마리만 양치기에 쫓겨가지고 도망 다니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타조 한 마리를 위해서 자 100만 평 푸른 초지가 목장 용지로 존재한다. 토지 효율적인 이용입니까? 아니지. 만약에 이런 거 인정하면 사람들이 나돼지 잡종지 왕창 산 다음에 자 그 새끼돼지 있죠. 새끼돼지에다가 리본 하나 달아두고서 그다음에 야 놀아 그런 다음에 여기는 돼지 목장 이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자 그렇기 때문에 법에 보면은요 목장은 가축의 종류에 따라서 목장의 허용 면적이 법에 정해져 있고 거기다가 자기가 키우는 가축의 마리도 수를 곱해서 목장의 허용 면적을 계산해요. 우리가 알 필요는 없지만 그래서 법에 의해서 계산한 목장의 허용 면적이 이만큼이에요. 그러면 목장은 토지용 문제 풀 때 위치도 봐요. 있을 곳에 있어야지. 목장이 시지역의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 같은 데서 목장 있어 보세요, 여러분들. 사람 견딜 수가 없어요. 우리가 보통 TV나 뭐 영화에서 볼 때나 그 TV 화면으로 보거나 영화에서 볼 때나 목장 같은 거 보면 소들이 풀을 뜯고 있고 굉장히 목 가지고 좋아 보이고 그러죠. 막상 가까이 가서 보세요. 팔이 막 날리고 목이 날리고 냄새 때문에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자, 그래서 자, 목장은 있어야 할 곳에 있느냐 위치도 봐요. 자, 목장이 있어야 할 곳에 있어야지 저런 시골 같은 데라든가 도시 같으면 개발 장구역, 녹지지역 같은 이렇게 이런 데 있어야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 있으면 목장 용지로 인정 안 해요. 목장 용지로 인정하지 않으면 뭐가 됩니까, 여러분? 당연히 종합합산상 토지가 됩니다. 있을 곳에 있지 않을 때. 그 다음에 목장은 또 면적도 따져요. 자, 그래서 법령에 있어 계산한 이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이다. 기준 면적 자, 이내이다. 자, 기준 면적 이내이면 아이고 기준 면적 이내이면 이거 좀 줄여야겠네. 자, 목장이 법에서 정한 있을 곳에 있고 법에서 정한 기준 면적 이내이면 요게 자, 분리과세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근데 목장이 있을 곳에 있다 해도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자, 기준 면적을 초과한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다.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자, 그러면 목장 용지를 인정하지 않잖아, 이거는. 자, 그러니까 목장 용지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 토지가 됩니다. 그래서 목장은 토지용 문제 풀 때 뭘 보냐? 위치 면적을 따져요.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 이런 걸 따져요. 자, 그다음에 또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또 공장 용지 같은 것도 있어요. 공장도요. 여러분 토지 유형을 구분 문제를 풀 때 공장도 위치 면적을 봐요. 있을 곳에 있느냐? 기준 면적 이내이냐? 자, 공장도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요. 공장 용지를 인정 안 해요. 자, 공장이 시지역에 뭐 주거지역 같은데 상업지역이 있어 보세요. 그런데 굴뚝이 연기나고 그러면 공장 용지를 인정 안 해요. 근데 또 공장은 또 면적도 물론 따져봅니다. 그래서 자, 공장이 있을 곳에 있다는 전제에서 법령에서 정한 일정한 입지 기준 면적 이내이면 기준 면적 이내이면 있을 곳에 기준 면적 이내면 공장은 조율 분리죠. 네, 0.2% 조율 분리. 근데 공장이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 그러면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요거는 공장 용지로 인정 안 해요. 공장 용지로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됩니까? 이거 종합합산이 되겠죠.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
하고요. 그 다음에 자, 네 번째로 여러분요. 자, 보세요. 네 번째로 상가 토지요. 상가나 사무실 같은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 보겠습니다.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요. 자, 우리 어떤 토지가 상가 토지 전체 상가 부지가 이만큼 있어요. 근데 이것도 무조건 만약에 다 자, 요거 인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상가 부속 토지 같은 것은 면적만 따져요. 근데 여러분 위치는 안 봐요. 왜냐하면 위치를 왜 안 보냐면 상가는 도시든 시골이든 자, 도시도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일반 건축물은 어디나 다 있었으니까 얘는 면적만 따집니다. 위치는 안 보고요. 아까 농지는 있을 곳에 있느냐 위치만 따졌죠. 면적은 안 따지고 자, 농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요. 면적 제한하면 안 돼요. 소규모로 농사 지어서 안 되니까. 자, 그런데 상가 토지 같은 것은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위치는 안 보고 면적만 따져요. 법에서 정한 입지기 면적 이만큼이다. 그러면 요 기준 면적 이내의 토지는 있을 곳에 있을 때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원래 토지형이 뭐였어요? 별도 합산이었죠. 그래서 별도 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해요. 근데 이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자, 상가 토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자,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으면 다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여러분. 자, 이렇게 해서 토지용구 문제 풀 때 요걸 딱 알고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농지는 자, 뭘 본다고요? 위치를 봅니다. 있을 곳에 있느냐. 있을 곳에 있으면 분리, 있을 곳에 있자. 이런 데 있으면 안 되는데 그러면 있을 곳에 있자면 종합합산. 목장 위치 면적 다 따라서 있을 곳에 있지 않으면 목장 용지를 인정 안 해요.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저일불이지만 기준 면적을 초과했다면 종합합산입니다. 또 자, 공장도 있을 곳에 있느냐를 보고 또 면적도 따져서 있을 곳에 있고 기준 면적 이내면 분리. 있을 곳에 있지 않거나 그러면 공장 용지 인정하지 않고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종합합산이고요. 자,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 종합합산이고요. 그다음에 일반 상가 토지는 어디나 다 있는 거니까 위치는 안 보고 면적만 따라서 기준 면적을 이내면 별도지만 기준 면적을 초과한 면적은 종합합산이에요. 공통점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제가 지금까지 얘기한 곳에 공통점이 있는데 앞동네 어디라고 돼 있든 뒷동네 토지용 문제 풀 때 기준 면적을 자, 입지기 법에 정한 입지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가 나왔다. 볼 곳이 뭐가 됩니까? 종합합산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기준 면적을 초과한 토지는 볼 곳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 대상이 된다는 거. 이거 꼭 여러분들이 그냥 토지용 문제 풀 때 자, 다음 중 분리 대상 토지인 것은 별도 합산인 것은 종합합산 대상 토지인 것은 이렇게 물어봐요. 예? 자, 그랬을 때 이 토지용이 어디에 해당되느냐? 자, 잘 모르겠으면 자, 딴 거 없어요. 자, 토지용 문제 풀 때 하여튼 앞동네 뭐라고 되어 있던 기준 면적으로 초과한 토지 나왔다. 볼 것이 뭐가 된다? 종합합산입니다. 농지는 위치를 보고 그 다음에 목장 용지나 공장 용지는 위치 면적 다 따져보고 그 다음에 자, 일반 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있을 곳에 있느냐는 어디 다 있는 거니까 면적만 따져본다는 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이걸 갖고 토지용 문제 풉니다. 자, 그러면 거기 교재 여러분 한번 봅니다. 이 토지구분이요. 계속 이어서 보시면 이 토지구분 토지에 대한 재산세 과세상은 자, 크게 세 기형으로 나눠진다고 그랬어요. 종합합산, 별도합산, 분리대상으로 구분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종부세 과세 여부 이런 것은 우리 다음에 또 배우기로 하고요. 여러분, 분리대상 토지는 개별 토지별로 분리과세하는데 종합과 별도는 소유자별로 자, 기준으로 해가지고 시군구별로 시군군의 소유자별로 합산해서 별도는 별도, 종합은 종합끼리 합산해서 과세합니다. 자, 세율 같은 것은 나중에 또 보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분리대상 토지 한번 봅니다. 자, 과세기준 현재 납세의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토지 중에서 다음에 언어에 해당하는 토지를 말한다 그랬는데 우리 분리대상 토지는 저일분리와 고일분리로 나눠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표에 보니까 저일분리와 그 다음에 고일분리로 비고란에 보니까 나눠져 있죠. 자, 그랬을 때 요거 저일분리상 토지는 또 세율에 따라서 이렇게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요 얘기를 또 잠깐 또 제가 또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분리대상 토지는 또 세율별로 또 토지를 세율별로 세분화해서 우리가 또 나눠서 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어떻게 또 세율별로 분류가 되어 있는지 한번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 어떻게 또 토지가 분류되어 있는지 나눠서 한번 봅니다. 여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지울 때 여러분들 스트레칭도 좀 하시고 몸을 좀 푸시면서 여러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대상 토지부터 먼저 공부를 해요. 우리가 토지용 문제 공부할 때 자, 어떤 순서로 제가 강의를 할 거냐면 먼저 분리대상 토지를 먼저 보고 그 다음에 자, 별도 합산대상 토지를 보고 종합합산대상 토지는 맨 마지막에 봅니다. 왜 그러냐면 분리나 별도에 속하지 않는 나머지 토지는 다 뭐가 되니까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되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먼저 공부하는 순서는 분리대상 토지 먼저 보고 별도 합산 보고 종합합산입니다. 근데 분리대상 토지는 아까 저일분리와 고일분리로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자, 그것도 또 세분화돼서 또 되어 있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요, 여러분, 분리과세 대상 토지는 또 세율에 따라 우리가 세분화해서 나눠집니다. 저율분리 대상과
그다음에 고율 분리 대상 토지로 이렇게 나눠집니다. 또 저율 분리 대상 토지는 또 이렇게 세 번에서 나눠져요. 0.07% 저율 분리 대상과 0.2% 저율 분리 대상 토지로 나눠져요. 고율 분리는 이게 4%죠. 4%. 자, 4% 나눠지고요. 그래서 먼저 0.07% 저율 분리 대상 토지는 어떤 게 있냐면 농지, 목장, 그다음에 예외적인 미화가 있습니다. 얘네들은 낮은 저율의 0.07% 세율 정도입니다. 그 다음에 0.2% 세율은 공장 용지, 공장, 그 다음에 염전, 나중에 이제 계속 교재에 나와요. 다 있는데요. 엄청 많이 나와 있어요. 그 중에 제가 몇 가지만 찍어서 여러분들 알려드립니다. 자, 0.2% 저율 대상 토지는 공장도 있고 염전,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그 다음에 터미널용 토지, 그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이렇게 터미널용 토지, 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또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뭐 등등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랬을 때 여러분요. 머리글자를 따서 하여튼 0.2% 저율 대상 토지,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그리고 무슨 공사 소유 토지가 있어요. 한국 수자원공사, 갓산안전공사, 지역 안전공사 등 공사 소유 토지가 있습니다. 등등 있어요. 엄청 많아요. 자, 그래서 엄청 많은데 하여튼 요 정도 여러분 한번 봅니다. 그 다음에 고율 분리 대상 토지는 어떤 게 있냐면 사치성 재산 토지로서 고급 오락장용 토지하고 골프장용 토지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물어봤어요. 아니 교수님 저게 사치성산 토지에 대해서 4%를 과세하는 것은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죽을 사자에 그겁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사치성산 토지는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예요. 그래서 자 여러분들 분리대상 토지는 세율에 따라서 세분화해서 알아두셔야 돼요. 시험에서는 다음 중 분리대상 토지의 세율이 다른 하나는 이렇게 물어본 적도 있고요. 그래서 007%에 해당되는 자 토지들 쫙 깔아놓고 염전 집어넣고 물어본 적도 있고요. 등등. 그래서 세율에 따라 세분화해서 알아둬야 되는데 어려울 거 없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007빵 게임 아시죠? 어렸을 때 007 빵 하면 양쪽에 있는 사람 으악 이거 있잖아요. 그것처럼 여러분 봅니다. 007% 자 007 이렇게 쏘니까 빵 007 보세요. 빵이 쏘니까 4 어떻게 된다? 죽는다 그런 의미입니다. 007 빵이 4 비례세 이렇게 기억합니다. 자 분리대상 토지는 어떻게 기억한다고요? 세율을 무조건 외워두셔야 돼요. 재산세 007 빵이 4 비례세율이요. 에브리바디 다 같이 여러분 시작 007 빵이 4 비례세율. 그래서 007% 전립상 토지는 어떤 게 있다고요? 농지, 목장, 예외적이며 빵이 프로 어떤 게 있다? 자, 공장, 염전, 터미널용 토지, 부동산 투자회사 소유 토지, 각종 공사 소유 토지 등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 어떤 거? 사실성산 토지, 고급락장, 골프장용 토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분리상 토지는 이렇게 세율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007빵이사로 세율을 통해서 구분해서 알아둡니다. 그때 먼저 공부하는 순서는 농지, 목장, 007 분리상 토지부터 먼저 공부해요. 차례대로 이렇게. 그래서 농지, 목장, 예외적인 임야. 자, 순서대로 공부합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농지는요. 재산세에서 농지는 세 개 지목을 얘기해요. 전답과수원이요. 전답과수원. 나중에 요약 정리 가면은 또 제가 또 뭐 나중에 말씀드릴 기회가 있겠지만 농지는 전답과수원. 자, 얘네들을 전답과수원 얘네들을 이제 말하고요. 지목이 세 개 지목이에요. 취득세에서 농지 그러면 참고적으로 전답과수원 목장 농지까지 들어가요. 취득세 농지는. 자, 그래서 농지냐 아니냐에 따라 취득세에서는 세율이 달라지잖아요. 그럴 때. 근데 재산세 농지는 전답과수원입니다. 자,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서 얘가 토지용이 달라져요. 농지는 개인이 소유하는 개인 소유 자격 농지하고요. 그 다음에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로 나눠져요. 자, 그래서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여러분 일단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교재는 이따가 보고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게 머릿속에 딱 그려져야지 여러분들이 토지용 구분이 쉬워집니다. 재산세. 농지는 누가 소유하느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개인 소유 자격 농지 있잖아요. 개인 소유 자격 농지. 의 경우에는 자 토지용 분제 풀 때 얘는 위치를 봐요. 자 그래서 아까 그랬잖아요. 토지용 분제 풀 때 자 농지는 위치를 본다고요. 그래서 개인 소유 자격 농지는 위치를 봅니다. 이셀 코사인 알파요. 그래서 개인 소유 자격 농지가요. 만약에 물론 여러분 과세 기준일 6월 1년제 자 작용하지 않는다. 농사를 안 짓고 있다. 그러면 농지가 아니에요. 그러면 과세 기준 6월 1년제 공부상으로 농지로 되어 있지만 실제는 농사 안 짓고 있으면 그 토지는 뭐가 됩니까? 그럴 때는 얘는
자,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됩니다. 자, 개인 소유 자격 농지요. 군 읍면지역에 있다. 여러분, 군 읍면지역은 세법에서의 군 읍면지역, 공법에서는 군 읍면지역, 자, 용도 지역정이 있지만 세법에서의 군 읍면지역은요, 깡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깡촌. 예? 여러분, 시골 저 군 읍면지역 같은 데 가보세요. 가보면 그냥 밤만 되면 깜깜해지고 뭐 상업지역이라고 그래가지고 군 읍면지역 가보세요. 상업지역이라고 해가지고 가가지고 상업지역 가보세요. 아유, 그냥 깜깜해 상업지역인데도 돌아다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거기서 조금만 벗어나면 바로 그냥 주거지역인데 깜깜해요. 그냥 그렇잖아요. 그래서 자, 군 읍면지역은 그냥 깡촌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깡촌이다 보니까 자, 앞으로 토지용문제 풀 때 군 읍면지역에 뭐가 있으면 위치 기준을 만족시킨다. 그래서 뭐든지 다 있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군 읍면지역에 자, 개인 소유 자격 농지가 있어요. 그럼 깡촌 있을 곳에 있어요. 농지는 위치를 보는데 있을 곳에 있으니까 바로 뭐가 돼요? 소유 분리. 자, 분리 대상 토지로 소유 분리. 분리 대상 토지로 과세합니다. 분리 대상 토지로. 근데 개인 소유 자격 농지가 시 지역에 있습니다. 도시 지역에 시 지역에 있다. 시 지역. 자, 특별시, 광역시, 일반 시 지역. 시 지역에 있어요. 자, 읍면지역은 여기 이제 여기 해당되는 거고. 자, 시 지역에 있습니다. 특별시, 광역시, 시 지역. 읍면지역은 여기 포함되는 거고. 시 지역에 만약에 도시 지역 밖에 있다. 도시지역. 자, 도시지역 밖에 있다 그러면 자, 요거는 있을 곳에 있다고 봐요.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조율분리. 조율분리. 근데 도시지역 내에 있어요. 자, 시지역에 개인 소유 자격 농지가 시지역에 특별시광역시 일반 시지역 시지역에 자, 도시지역 내에 있다 그러면 자, 원칙적으로 도시지역 내면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 데잖아. 있을 곳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뭐가 돼요? 종합합산대상 토지가 됩니다. 자, 근데 물론요, 도시지역 내라도 도시지역 내에 있으면 원칙 있을 곳에 있지 않으니까 종합합산인데 단 도시지역 내라도 단 개발제한구역이라든가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같은데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 같은 데 있잖아요. 자, 그러면 녹지지역 이런 데 있으면 있을 곳에 있다고 봅니다. 이런 데는 도시지역 내라도 개발제한구역 녹지지역은 있을 곳에 있다고 봐가지고 있을 곳에 있으니까 뭐가 돼요? 분리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자, 다시요. 농지 여러분 봅니다. 개인 소유 자격 농지, 과세인 유효를 현재 영농에 사용해야 되죠. 영농에 사용하지 않는 농지는 농지가 아닙니다. 자, 위치를 봅니다. 개인 소유 농지 군 읍면지역에 있다. 깡촌이니까 군 읍면지역은 깡촌이니까 모든 있어도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분리. 시지역 내 도시역 내 시지역에 도시역 바깥에 있다 그러면 분리. 도시역 내에 있다. 원칙적으로 있을 곳에 있지 않는다는 거죠.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같은데 종합합산이 됩니다. 다만 도시역 내라도 자, 법령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시지역 내 농지는 법령에 도시지역 내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내 농지 하나여 분리 과세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개발제한구역이나 녹지지역에 있는 농지는 분리 과세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분리 과세한다는 거 다시 한번 여러분이 잘 봅니다. 그 다음에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는요. 자,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한번 보세요.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에서 농지를 소유하고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는 농사짓는 게 주업이에요? 아니잖아요. 출판업을 영위하는 법인 농사짓는 게 주업이 아니죠. 그래서 법인 및 단체가 소유하는 농지는 원칙적으로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해요. 원칙은. 근데 예외적으로만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인데 분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예외적으로만 분리 대상이 되는 게 있는데요. 자, 그런 것들이 어떤 건지 우리 교재를 통해서 이제 자세히 한번 보게 될 겁니다. 아이고. 자, 예외적으로. 자, 원칙은 종합합산인데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농지가 있습니다. 어떤 게 있느냐? 쭉 있어요. 뭐 종중 소유 농지, 영농조합법이나 그 농업법인 소유 농지, 매립간접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 사회복지 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 한국 농어촌공사 소유 농지, 농가에 보급하기 위해 소유하는 농지 이렇게 해가지고 쭉 있어요. 그래서 뭐 종중 소유 농지라든가 자, 이렇게 해가지고 쭉 이제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인데도 자, 분리 대상이 되는 농지들이 쭉 있습니다. 교재를 통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뭐 자세하게 달달달은 못 외우셔도 괜찮습니다. 눈으로 자꾸 좀 익혀두시면 돼요. 농업법인 소유 농지, 농사짓는 게 주업인 법인 소유 농지 뭐 이렇게 해가지고 한번 분리 대상이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농지는 이런 식으로 제가 정리해드린 대로 개인 소유 농지,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 이렇게 해가지고 딱딱 나눠서 여러분들이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지 헷갈리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양가로 1번 분리 대상에서 자, 보니까 동그라미 1번 일정한 농지, 전답과서를 말하죠. 목장용지, 또 산림보 육성을 필요한 임야 및 종중수임야, 일정한 임야는 007%고, 자, 그 다음에 공장용지라든가 또 일정한 또 3, 4,
5번에 해당되는 일정한 농지 토지들은 이게 빵 2%, 0.2% 절비상 토지고 골프장, 고락상 토지는 고일분리니까 사실상산 4%예요. 그래서 자 세율을 통해서 세분화해서 알아두는데 제가 알려드린 대로 이런 식으로 딱 기억하면 돼요. 자 분리상 토지는 007, 빵 24, 비례세 이렇게 정된다는 거. 자 그럴 때 먼저 007% 절비상 토지 농지부터 봅니다. 동그라미 1번에 거기 나와 있죠. 과세기를 현재 실제 영농에 사용되고 있는 개인 소유 농지입니다. 자 그런데 다만 특별시 광역시 지역이라든가 자 군지역이나 읍면적 제외하고 군읍면적은 깡촌이라 무조건 분리상이 됩니다. 도시지역 안의 농지는 밑줄입니다. 시지역에 다만 시지역의 도시역 내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의 농지에 하나여 뭐가 된다? 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랬습니다. 가로는 일단 생략하고요. 그래서 거기 도시역 안의 농지는 개발제한구역의 녹지지역 가로는 일단 생략하고 그 아랫줄에 있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래서 그 얘기죠. 시지역의 도시역 내 농지는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지역 내 농지 하나에서 분리상이 돼. 그 말을 뒤집으면 도시적 내 개발제한구역과 녹지적 이외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 내 도시적 내 있는 도시적 내 농지는 원칙 종합합산이라는 얘기입니다. 원칙은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법인 및 단체 소유 농지인데 예외적으로 분리상이 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니은번에 자 농업법인 소유 농지 자 밑줄입니다. 농업법인 소유하는 농지로서 과세윤제 실제 영역에 사용하는 농지 밑줄. 그 다음에 형광펜으로 줄긋지는 마시고요. 쭉쭉 한번 그냥 줄거보세요. 농사 짓는 게 주업인 법이니까 분리상이 되고요. 한국농촌공사 농가에 공급하게 소유하는 농지 또 볼펜 같은 거로 슬슬 줄긋이면 돼요.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에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소유하는 농지. 미음번 자 매립간척에 의해서 취득한 농지로서 과세윤제 실제 영농에 사용하는 농지. 현대아산에서 서산 간척지 매립간척한 다음에 직접 경작하죠. 아까 리을번 같은 것은 다시 올라가서 보면 사회복지사업자가 복지시설이 소비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소유하는 농지는 음성 꽃동네 같은 데 종사하는 이런 시설에 거주하시는 분들 봉사하시는 분들 엄청 많은 사람들이 거기 있죠. 그러다 보니까 농지를 갖고 있는데 농사를 지어서 자 판매하는 게 아니라 자기들 식탁에 올릴 때 그런 농지를 얘기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비읍번 종중이 소유하는 농지 이건 꼭 알아두셔야 되죠. 종중 소유 농지는 반드시 꼭 알아두고요. 이런 건 형광펜으로 줄긋고 알아두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종중 소유 농지라든가 농업법인 소유 농지라든가 매립간척한 법인이 직접 경작하는 농지라든가 사회복지사업자가 자가 소비용에 사용하는 농지라든가 한국농촌공사 소유 농지라든가 이런 것들 예외적으로 분리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옛날 시험에 이 5가지 다 깔아놓고 다음 점 분리상 토지가 아닌 거에 다른 거 집어넣고 묻기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맨 아래 보니까 거기 자 화살표로 법인이 소유하는 농지는 원칙으로 종합합산 대상이 되나 예외적으로 자 이렇게 위에 있는 니은번부터 자 비읍번까지 자 소유하는 토지 한에서 분리상이 된다 이런 얘기 나와 있습니다. 자 설명을 드렸고요. 자 그래서 그 얘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목장용지에 관한 건데요. 자 이것은 목장용지부터는 또 자 토지용 구분 이어서 또 잠시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